안녕하세요. 굴삭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일반법인과 세무법인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해요. 저도 세무법인을 다니면서 항상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지금 이직한 일반 법인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급여, 두 번째 업무, 세 번째 휴가, 네 번째 직급 및 분위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차이는 업무 부분에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급여. 상여냐 월급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세무법인은 월급이 엄청 짜요. 제가 2년 차 넘었을 때도 180, 세후 180 정도 받았으니까 월급이 높은 편은 아닌데 대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5월 엄청 야근을 하면은 엄청난 상여를 받습니다. 저는 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솔직히 이 상여가 제가 일한 거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는 받아요. 사회초년생 기준으로는. 점점 직급이 올라갈수록 맡은 업무도 어려워지고 맡은 업체 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보통 상여를 정하는 기준이 뭐 마음대로 주는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실도 있지만 보통은 기장료랑 조정료의 몇 프로 정도를 떼서 직원에게 상여를 주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퍼센테이지가 있어가지고 저는 한 200에서 300 사이로 항상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법인은 진짜 확실히 기본 연봉이랑 연봉은 비슷한데 월급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딱히 엄청난 상여는 없거든요. 뭐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을 간다면은 상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일반 중소나 스타트업을 간다면은 회계직 관련해서는 솔직히 상여를 받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일반 연봉 3천을 기준으로 두면은 일반 법인은 3천에서 나누기 12 한 게 나의 월급. 그러니까 250만 원이 나의 월급이고, 세무법인은 3천에서 한 30%는 상여고 70%는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말 바짝 일할 때만 많이 벌고, 평소에는 진짜 그냥, 그냥 엄청 작은 월급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세무법인보다는 일반 법인이 명절 상여나 뭐 연말 상여 같은 게 더 급여가 크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세무법인에 다녔을 때는 한 5에서 10만 원 사이를 받았다 치면 일반 법인은 한 2, 30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 설날 시즌에 취업을 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는 상여 많은 게 좋다 하면은 세무행 가시고 나는 그냥 꾸준히 일하면서 그냥 평범한 월급 받을래 하면 일반 법인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업무입니다. 반복된 루트, 다방면의 일들. 반복된 루트는 세무법인을 말하는 거고요. 다방면의 일들은 일반 법인, 그러니까 경영지원 쪽 일들을 한다면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세무법인은 성수기, 비수기가 있지만 일반 법인은 꾸준히 일이 있습니다. 먼저 세무법인은 정말 일정한 신고 기간에 맞춰서 일들을 진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있으니까 꼭 그 기한 안에 신고를 해야 해서 정말 뭐 1월에는 부가세, 뭐 2월에는 면세, 연말정산, 3월에는 뭐 법인세 이렇게 쭈루룩 신고 기간이 정해져 1년 자체의 신고 기간이 매년 일정하게 있다 보니까 정말 반복된 루트로 내가 원하는 계획을 짜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형 인간들 뭐 나는 뭐 일들이 틀어지면 싫다.
뭐 나는 내가 오늘 할 일을 정한 다음에 이걸 완벽하게 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인 직업인 것 같아요. 대신 시즌에는 야근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일반 법인은 신고도 해야 돼요. 자체 기장 기준으로. 근데 보통 부가세나 원천세는 일반 법인이 하지만 뭐 결산까지도 일반 법인이 하는데 보통 법인세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맡기시더라고요. 큰 데야 뭐 본인들이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신고를 준비하는데 다른 팀 사람들도 저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팀 사람들이 자기 거래처에 미수금을 알려달라 한다든지 뭐 그런 기본적인 업무들 뭐 어떤 걸 확인해달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데를 뚫었는데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다방면 일들. 그리고 저도 나름 처음에는 계획을 짰어요. 업무를 받아서 나름 그래도 데일리 업무가 있으니까 이걸 언제까지 끝내고 언제까지 다른 일을 하겠다 하는 다이어리를 썼는데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딱히 마감이 있는 일도 아니어서 뭔가 이거를 나중에 해도 되니까 다른 급한 업무를 맡으면 이 일이 계속 밀리게 되고 밀리고 또 받고 밀리고 또 받고 밀리고 이런 일의 반복? 그리고 비수기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꾸준히 바쁩니다. 저도 왜 바쁜지 모르겠는데 계속 바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돼 하는 것도 해야 돼요. 저는 경영지원 쪽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총무일도 해야 되고 세무 회계 일도 해야 되고 뭐 인사 업무를 하시는 분 따로 있지만 그래도 인사 쪽도 조금은 알아야 하고 그런 다방면의 일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더존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더존 대 엑셀 비율을 따지면은 세무법인은 더존이 90%고 엑셀이 10%예요. 엑셀을 쓸 때는 거의 뭐 업체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쓰는? 아니면 업체에서 엑셀로 정리해주면 그걸 확인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었는데 일반 법인에서는 더존, 더존 30, 엑셀 70. 진짜 하루에 엑셀을 거의 하루 종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부가세 신고를 한다 치면은 더존의 부가세 프로그램 하는 그런 더존에도 있지만 따로 제가 엑셀에도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결제를 올려야 되니까. 제 위에 본부장이랑 제 파트장 그리고 제가 정리한 이 자료들로 대표까지 가니까 이거를 더존으로만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세한 항목을 다 엑셀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애들. 그래서 엑셀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세무법인에 다닐 때는 솔직히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끄는 일들은 기장료밖에 없었어요. 매달 하는 기장료, 그리고 3월, 5월에 하는 조정료,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일반 법인에 오니까 제가 항상 그냥 신고 기간에만 확인했던 전자세금 계산서를 제가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 일들인 거잖아요. 업체에 이 얼마가 끊기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보통 경리분들이 해주시지만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도 제가 받으면 이 매입분이 맞는지. 그리고 또 제가 놀랐던 게 송금을 해야 되더라고요. 솔직히 세무법인은 송금을 하는 업무는 보통 세무사님이나 이사님들 위주로 돌아가니까 저희는 딱히 송금을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은 없고 그냥 기장료, 조정료가 잘 들어왔는지 통장 확인을 가끔 하는 그 정도 일들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얼마를 송금해야 되고 그 거래처에 얼마의 있고 미지급이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많이 달라서 저는 놀랐거든요. 같은 세무회계 일들을 하는데도 뭔가 세무법인에서 했던 일들과는 조금 핀트가 다른 느낌? 내가 세무법인에서 했던 거는 다 정리된 자료를 신고했던 일이라면 일반 법인에서는
내가 이 자료들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후에 신고를 해야 되는 느낌. 근데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금액에 맞게 딱딱딱 정리해야 되고 자료도 딱딱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래서 많이 조금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썼던 더조는 회계 인사, 그리고 법인 조정, 개인 종소세 이것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면서 처음 접했던 게 물류 쪽 더조를 처음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 큰 차이였고 그래서 확실히 뭔가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이렇게 또 새로 배운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서 저는 나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세무법인에 다녔으면은 그냥 나 혼자 내가 계획해서 나 혼자 정리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을 한 후에 결제만 올리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법인에서는 나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바꾸면 그거를 내 선임이랑 내 주변 사람들과 공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만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바꾸면은 다른 곳에 다 연결돼 있어서 그거를 저만 알고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게 좀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휴가입니다. 남들 바쁠 때 놀래? 남들 다 놀 때 놀래? 세무법인 같은 경우는 정말 못 놀 때가 많아요. 전자세금계산서 마감일에 못 놀러 가고, 신고 있는 달에도 못 놀러 가고, 6월까지는 편하게 못 놀러 가요. 뭐 법인세, 개인 종합소득세 해야 되느라.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신고가 거의 매달 있어서 올해는 못 놀러 갑니다. 그리고 놀러 가도 자꾸 개인 폰으로 전화 와요. 이거 확인해달라, 저거 확인해달라. 이거 나는 못 놀러 가는데 세무사는 왜 그렇게 자꾸 놀러 가는지. 아니, 돈 많은 건 이해되는데, 원래 세무사가 그렇게 자주 놀러 가도 되는 건가? 아니, 아니, 놀러 가셔야죠. 놀러 가도 되는데, 너무 자주 가서 좀 아휴, 그렇다고요. 그리고 남들 일할 때, 9월, 11월에는 진짜 안 바빠요. 이때는 부가세도 없고, 그래서 난 안 바빠서 싸게 여행이 가능한데, 근데 친구들은 바빠요. 그래서 나만 놀 수 있어. 그래서 혼자 가거나, 그냥 친구랑 1박 2일로 놀러 가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일반 법인은 법인마다 다르지만 휴가 쓰는 게 의외로 자유롭고, 저희 회사는 신기하게 거의 일주일 동안도 휴가를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세무법인보다는 그렇게 못 놀 수 있는 날이 많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보통 남들 휴가 갈 때 내가 휴가를 써야 돼서 비싸게 휴가를 가야 합니다. 그냥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직급 및 분위기입니다. 보수적 대 나름 자유로움. 세무법인은 평균적인 직급 체계예요. 보통 세무사 있고 상무차장, 과장, 대리, 직원 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직원 수가 많은 곳은 많겠지만 적은 곳은 한 3, 4명이라서 서로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서로 나름 정들어서 돈독한 편? 그리고 젊은 분위기인 곳도 많긴 한데 아직은 세무사 평균 연령이 아마 높지 않을까요? 보통 4, 50대일 것 같아요. 뭐 젊은 분들이 세무법인을 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많은 편은 아니니까. 한 40대면 저는 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대면 진짜 어린 거고. 그래서 애초에 회계세무 쪽은 보수적인 분위기라서 조금 막 하면 안 되고 그냥 뭐 나랑 동기급인 뭐 나이 또래 애들끼리는 막 장난치고 막 술 마시고 그래도 되지만 제 윗급 윗선에게는 막 깝치면 안 되고 막 그런 분위기? 그리고 되게 조용한 편입니다. 저희 세무법인 같은 경우는 음악을 들으면 안 됐어요, 이어폰으로. 되게 싫어하셨고, 야근할 때는 들어도 되는데, 일할 때는? 왜냐면 전화를 받아야 하니까. 근데 어떤 세무법인 가면은 뭐 라디오 틀거나 노래 틀고 그래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법인은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 쪽인데 대표, 본부장, 파트장, 팀장, 팀원 정도로 있고 근데 다른 세무법인 같이 상무차장, 과장, 대리 뭐 솔직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나? 다 어차피 직급이 없다고 하는데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 외국 기업 따라간다고 해서 영어 이름 쓰시는 곳도 많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님으로 통일해서 직급이 없으면 다 님님거립니다. 그래서 나이도 딱히 안 물어봐요. 솔직히 저도 제 선임이 몇 살인지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솔직히 그거 알아서 뭐 합니까? 그냥 나보다 나이 많아 보이면 많은 거지. 그리고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5, 6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자꾸 나한테 뭐 물어. 어찌됐든 좀 그런 차이? 그래서 나름 자유로워요. 저희는 이어폰 껴도 뭐라 안 하고, 그리고 내선 전화도 없어서 업무폰을 따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전화는 하고, 확실히 세무법인에 비해 전화할 일은 적어요. 그리고 확실히 자유롭습니다. 옷차림은 솔직히 세무부인에서도 저는 엄청 자유로웠는데 이 회사 들어와서 막 노란색으로 탈색한 분도 계시고 막 배꼽티 입고 막 이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막 대표님도 막 스레빠를 짝짝 끌고 막 들어와요. 그래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나름 스타트업이라서 그런 건지 나름 자유롭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가는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3개월 동안 일반 법인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세무법인과 일반 법인의 차이를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세무법인을 들어가시면서 세무법인에서 오래 일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한 2, 3년 일을 해가지고 경력 쌓은 후에 일반 법인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냐면 세무법인 일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근데 결국 어딜 가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세무법인에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의 다양성도 너무 넓어가지고, 저처럼 경영지원 쪽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격리 쪽으로 가도 되고, 그래서 좀 저는 경영지원 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격리 쪽 업무는 제가 본 바로는 확실히 더 돈을 많이 쓰고 그리고 거래처와 확실히 많은 소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뭐 명세서 같은 걸 정리를 해서 업체에 보내주고 미수금 맞추고 송금 요청 드리고 이런 일들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일반 법인이 세무법인보다 엄청나게 특출나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는 나름 대학생 때 계획했던 루트로 일을 진행하게 돼서 나름 만족은 스럽고요. 저는 확실히 세무법인 쪽 일이 혼자 일하기는 편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제 일상생활을 생각했을 때는 일반 법인이 정말 훨씬 편하더라고요. 야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는 3월에 야근을 안 해서 너무 놀랐고 4월에도 부가세 이틀 전만 야근해서 너무 저는 신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본인들의 결정이겠지만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